모든 인공지능 혁신의 뒤에는 단 하나의 수학 분야가 있습니다. 챗GPT가 사람처럼 글을 쓰고 이미지 생성기는 문장 하나로 사진 같은 그림을 만듭니다.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다음에 보고 싶어 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죠. 이 기술들은 놀라워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바로 선형대수학이 있습니다. AI는 세상을 숫자의 배열로 변환해서 이해합니다. 사진은 픽셀 값의 격자가 되고 문장은 숫자 벡터의 나열이 됩니다. 사용자의 취향은 고차원 공간의 한 점으로 표현되죠. 일단 데이터가 이런 숫자 형태가 되면 AI는 선형대수학의 도구들, 즉 벡터, 행렬, 그리고 변환을 사용해 이 숫자들을 다룹니다. 이 강좌는 먼저 보고 공식은 나중에 쓰는 접근법을 취합니다. 암기보다는 기하학적 직관을 우선시하며 모든 개념은 표기법이 등장하기 전에 시각적으로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강좌에서 정확히 무엇을 다룰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강좌는 4개의 주요 기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기둥은 벡터와 행렬입니다. 이것들은 AI에서 모든 데이터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모든 것이 벡터와 행렬이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선형 변환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늘리고 회전시키며 모양을 바꾸는 함수들입니다. 신경망의 모든 계층은 선형 변환을 수행하죠. 세 번째 기둥은 분해입니다. 고유값, 고유벡터, 그리고 특이값 분해는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를 찾아내는 도구들입니다. 이는 차원 축소, 추천 시스템, 그리고 압축의 핵심 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놈과 텐서입니다. 이 개념들은 선형 대수학을 딥러닝에 직접 연결합니다. 정규화, 그레디언트 제어, 그리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가 구축된 다차원 데이터 구조의 기초가 되죠. 이 과정은 순수 이론 및 시각화 강좌입니다. 프로그래밍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시각적 설명을 통해 깊은 직관을 구축하는 데 완전히 집중합니다. 전체 강좌는 3개의 주요 단계와 15개의 섹션에 걸쳐 총 7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됩니다. 화면의 로드맵을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벡터와 행렬이 무엇인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선형 변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연립방 정식, 벡터 공간의 구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실습 선형 회귀 프로젝트를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AI와 연결합니다. 차원 축소를 위한 고유값, 압축 및 추천을 위한 SVD, 학습 안정성을 위한 놈, 그리고 딥러닝의 데이터 구조인 텐서에 대해 배우죠. 과정의 30%, 60%, 90% 지점에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해 볼 기회죠. 이 프로젝트들은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모든 개념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각 마일스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일스톤은 변환 합성 프로젝트입니다. 회전, 크기 조절, 그리고 전당 같은 여러 변환을 하나의 행렬로 합치고 그 행렬이 실제로 2차원 공간을 어떻게 찌그러뜨리고 변형시키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내면 행렬이 공간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는 감각을 얻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마일스톤은 선형 회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선을 찾는 최소 제곱법이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투영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왜 투영인지 그 직관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게 되죠. 세 번째 마일스톤은 SVD를 이용한 이미지 압축과 추천 시스템입니다. 이미지나 사용자 평점 행렬을 분해해서 AI가 어떻게 데이터 속의 핵심적인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내는지 직접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식의 본질이죠. 각 마일스톤은 시험이 아니라 개념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깊은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 강의가 나에게 맞을까? 이 강의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즉 좌표, 함수, 기본 그래프 정도를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또 AI나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은데 수학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분들께 이 강의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공식은 많이 봤지만 왜 그 공식들이 중요한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던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선형 대수학을 배웠지만 의미 없는 기호 노름처럼 느껴졌던 분이라면 이 강의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지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론과 시각적 직관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이미 실무에서 선형 대수학을 유창하게 사용하신다면 이 강의가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접근법이 새로운 통찰을 줄 수도 있겠죠. 수동적인 시청을 능동적인 학습으로 바꿀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멈추고 예측하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런 다음 재생해서 자신의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기억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식을 기하학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즉시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강좌는 기하학 먼저, 표기법은 나중에 원칙을 따르니 여러분도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시죠. 세 번째 전략은 직접 그려보기입니다. 노트를 꺼내서 벡터를 스케치하고 격자를 그리고 변환의 과정을 따라 그려보세요. 손이 직접 그리면 뇌는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능동적인 시청이 핵심입니다. 멈추고 예측하고 그리고 그리세요. 학습 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추천하는 속도는 일주일에 서너 개의 에피소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속도로 진행하면 약 5개월 안에 강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7개씩 진행해서 약 2.5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죠. 하지만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3개를 대충 훑어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각 에피소드가 끝난 후 1, 2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핵심 아이디어를 자신의 언어로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각 섹션의 마지막에는 핵심 개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아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에피소드는 그냥 보지 마시고 단계를 직접 따라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전체 여정에 대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AI를 위한 선형 대수학의 4가지 기둥, 즉 벡터와 행렬, 변환, 분해, 그리고 딥러닝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총 74개의 에피소드와 15개의 섹션, 그리고 3개의 주요 마일스톤 프로젝트로 구성된 전체 커리큘럼을 확인했죠. 또한 기하학 우선, 표기법은 나중에라는 이 강좌의 핵심 교육 철학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추고 예측하기, 공식을 기하학으로 직접 그려보기라는 3가지 능동적 학습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단순한 구성 요소인 스칼라와 벡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스칼라는 단지 하나의 숫자입니다.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진 숫자의 목록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대상들이 바로 모든 AI를 구축하는 원자입니다. 벡터를 이해하면 AI가 데이터를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여정은 다음 영상에서 시작됩니다.